지난 한 주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도 그 기간 동안에 조금씩 계속 쪼그려 앉아서 쉬어야 하고 다리 뒤쪽으로 뭔가 좀 쩌릿하게 전기가 오는 느낌이 들면 저거 내가 얘기 한번 들어봤는데 저거 척추 협착 디스크인가? 이런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시죠. 병원에 갔더니 처음 듣는 병명을 말씀을 하십니다. 증상이 너무 비슷해서 디스크인가 혹은 척추관 협착증인가 생각을 했는데 척추뼈가 앞으로 미끄러져서 나와서 그렇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환자분들이 많다고 해요. 어떤 병인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는 이분이십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최대정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힘나라 병원 최대정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척추 치료를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선생님께 척추 분리증, 척추 전방 전이증 이런 것들 여쭤볼 텐데 요거를 알려면 선생님 일단 척추의 구조를 조금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죠? 네. 쉽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척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척추신경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척추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쪽에 큰 척추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뼈와 척추뼈를 붙여주는 디스크, 연골이 있고요. 근데 이 척추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척추뼈 뒤에는 지붕처럼 커다란 넓은 후궁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판이 마음대로 막 움직이면은 덜컹덜컹 하니까 그 척추 후궁판과 후궁판을 붙잡아주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후방 관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척추에도 관절이 있었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요 앞에 척추체랑 디스크 요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었는데 뒤쪽으로 척추 뼈들끼리 관절을 형성하고 붙어 있었다라는 얘기를 오늘 우리가 처음 알게 된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오늘 얘기했던 척추 분리증,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기는 게 되겠습니다. 네.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들어볼 텐데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척추가 전방으로 위치를 바꾼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네. 원래 몸의 척추의 체중 부하는 디스크에서 60%를 받쳐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단하게 붙잡아주고 뒤에 있는 관절은 유연하게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디스크가 가라앉기 시작하면은 가라앉은 만큼 관절에 유격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만큼 앞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뒤에 척추 이 뒷부분에 관절이 서로 있었는데 이 관절이 뭔가 연결이 잘 안 되거나 여기가 삐걱거린다는 얘기인 건 거죠. 그렇죠. 네. 이런 일이 선생님 왜 생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디스크가 퇴행성 변화 때문에 높이가 낮아져서 생기게 되는데 다 연세가 드시면 높이는 낮아지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전이증이 생기고 어떤 분들은 안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누구는 생기고 누구는 안 생기는 걸까요? 대부분은 앞으로 숙여서 일하는 자세가 많을 때 척추 관절 인대가 늘어나 버립니다. 네. 그다음에 앞에는 가라앉고 그럼 유격이 생기면서 그 자세가 계속 반복되니까 척추뼈가 아예 앞으로 빠져서 들어가지 않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굽혀서 일을 오래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이 병이 잘 온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뭐 요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타자 작업을 이렇게 오래 하셔야 된다든지 이게 이제 오래 써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인 거고 젊었을 때도 이게 생기는 분들이 있다면서요?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특별한 인자가 필요한데 그게 척추 분리증이라고 합니다. 척추 분리증은 사실 많이 써서 오는 게 아니고 8살에서 12살 사이에 성장판이 있는데 그 추궁판의 성장판이 실금에 가 있다가 40세가 넘어가면서 저절로 붙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약 100분 중에 서너 분 정도는 이게 디스크가 가라앉으면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러면 척추 분리성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퇴행성 척추 전방 전이증이나 척추 분리성 전이증은 네. 모두 신경을 건드리면서 통증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네. 디스크가 터져서 신경을 누르거나 또는 이제 협착증, 후방 관절에서 뼈가 자라서 신경을 누르지 않으면 네. 그때까지는 모르고 지내십니다. 그러네요. 그럼 그러다가 이 중에 그냥 몇 %는 그냥 좋아지는 거고 또 몇 %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중년이 되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네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예. 질환은 50대 초반부터 대부분 진행을 하지만 네. 실제로 증상을 많이 느끼시고 네. 병원을 찾게 되시는 거는 65세 정도 되시면 네. 그러면 10분 중에 5분 정도 있습니다. 이게 선생님 단계별로도 이렇게 미끄러지는 게 단계별로도 이렇게 정도가 다르다면서요? 네네. 보통은 이제 엑스레이를 가지고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네. 이거를 이제 4분의 1, 25%가 빠졌느냐, 50%가 빠졌느냐, 75%냐에 따라서 네. 4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예. 근데 대부분 퇴행성은 25%에서 50% 사이 1, 2단계에서 끝나고요. 네. 그 3, 4단계에서 쭉 빠지게 되는 경우는 그러면 마비가 오죠. 그래서 이 정도면 선생님 집이 무너져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선천적으로 예. 기형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퇴행성은 대부분 이제 25%에서 50% 네. 사이에서 그런가요? 이게 그 전이가 멈추게 됩니다. 25%에서 50% 정도가 많다고 치면 선생님 그러면 50%이신 분들은 25%이신 분들의 2배로 아픕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그 전이가 많이 되면 예. 오래 지속됐다는 얘기라서 이 질환에 노출된 지가 오래됐구나. 네. 그러면은 후방 관절이 많이 닳거든요. 네. 그러면은 MRI를 안 찍어봐도 협착이 굉장히 심하겠구나. 협착이 심하겠구나. 네, 안에 구멍이 너무 좁아졌겠구나. 네. 네, 이렇게 가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으로 미끄러진 정도랑 통증이랑은 관계없이 협착의 정도가 통증을 네네. 좌우한다는 뜻입니까? 네네. 협착증이 아닌데 결국 나중에 보면 척추관 협착증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네요. 예, 전이증이 있으신 분들은 어. 거의 척추관 협착증을 이미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증상이 선생님 애매해집니다. 척추가 앞으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떤 증상을 얘기를 하세요? 50대 초반에는 예. 관절이 이제 끄떡끄떡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느낍니다. 네. 허리가 뚝뚝 소리가 나요. 네. 네. 그 다음에 굽혔다 펼 때 잘 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네. 쭉 펴고 있으면 예.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세요. 예. 오히려 네. 원래는 피는 자세는 이 척추관이 좁아지고 굽히는 자세가 척추관이 넓어지는 건데 오히려 허리를 펼 때 증상이 더 좋아집니다. 좋아진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관절이 벌어져서 네. 이제 허리를 펼 때 제자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때 뚝 하는 느낌을 들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초기 때는 이제 관절에서 움직이는 통증보다는 불편함을 느끼시게 되고 그게 오래돼서 황색인대와 뼈가 자라서 신경을 누르는 순간부터는 저림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리 저리면 선생님 저희들은 디스크부터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척추 전방 전이증도 다리 저린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네요. 네네. 전이가 생기면 디스크가 끄떡끄떡끄떡 마모가 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디스크도 동반을 잘 하고요. 네. 그래서 디스크에서 오는 증상도 많고 그런데 대부분은 협착이 이미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예. 협착에 눌려서 엉치가 아프고 다리가 저린 예. 이 증상이 더 많습니다. 이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 테니까 네. 디스크도 진행이 좀 되어 있고 네. 척추관 협착증도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여기에 전방 전이증도 이제 같이 들어온 겁니다, 선생님. 그죠? 그렇죠. 그러면 증상이 되게 헷갈릴 것 같기도 하고 치료도 어쩌면 하나 해결하면 다 해결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병 세 개를 구별을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치료법이 그 벌어진 관절을 모두 잘라내고 앞에 디스크를 인공뼈로 바꿉니다. 네. 그리고 이 후방 관절 대신에 나사못을 고정하는 치료를 했기 때문에 원인이 뭐가 됐던 디스크도 없애고 뼈도 없애고 그 다음에 고정을 하고 그래서 원인을 그렇게 크게 구분은 하진 않았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자기 뼈를 그대로 사용하는 자기 허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원인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튀어나온 부분만 제거를 하고 아직 높이가 남아 있으면 그거를 그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관절도 그게 앞으로 밀렸다 그래서 완전히 쫙 빠지지는 않거든요.
예, 제 위치에 있습니다. 거기서 운동량이 많아진 거기 때문에 거기서 골극이라고 해서 뼈에 굳은 살이 지거나 황색 인대가 두터운 지분만 제거를 해서 예, 공간을 넓혀주면 다시 10년 전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조금씩 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허리 치료하시는 선생님들 나오시면 늘 하시는 얘기가 요통은 90%는 수술 안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네. 척추 분리증, 척추 전방 전이증도 선생님 마찬가지인가요? 수술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관절이나 척추뼈는 네.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소모를 하면서 마모가 되면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화 그 자체가 병이 아닙니다. 다만 신경을 압박하기 시작하면 신경은 기능이 손실이 되면 돌아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비를 막기 위해서 네. 그다음에 지금은 통증 그 자체가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통증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네. 예, 그래서 수술법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굳이 수술까지 안 해야 되는 경우도 많다. 대부분이 아마 수술을 안 한다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수술 안 하고 도대체 어떤 방법들로 이 통증을 잡으시나 몇 가지 한번 선생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대부분 이제 통증이 오는 이유는 그 신경이 좁은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서 여유가 없습니다. 허리는 계속 움직이는데 네. 신경은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자꾸 치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성이 나고 부어요. 예,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스트레칭을 해서 허리를 이렇게 틀게 되면 신경 공간이 넓어지거든요. 그때 신경으로 혈액순환이 쭉 됩니다. 네. 그래서 꾸준하게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을 하시면 그때 신경의 혈액순환, 산소 공급이 잘 되면서 신경의 부종이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칭 많이 하세요 하는 예. 거고 그걸로 안 될 때는 저희가 그 주사를 놓습니다. 흔히 통증에서 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데 이게 신경을 자르는 게 아니고 통증을 차단합니다. 주사로 이렇게 약 요렇게 뿌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신경을 이렇게 차단하겠다는 게 아니라 신경에서 통증이 오는데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예, 소염 작용이 있는 좋은 약들을 주입을 해서 신경의 붓기를 한 번에 뺍니다. 그러면 네. 통증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그 이름 이상한 게 선생님 또 있으면 신경 성형술 성형하시는 네. 거 아니잖아요. 네. 예, 신경을 어떻게 움직여서 예쁘게 만들겠다 그런 거는 아니고 신경 이제 부종이 생기면은 주위 조직이 찐득찐득해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현미경적인 조직 검사를 해보면 염증 세포가 굉장히 올라가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근데 그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국소 부위에 주사를 놔서는 약이 충분하게 퍼지지 않는다. 네.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약을 안전하게 아픈 부위에 전달을 해야 되겠다 해서 네. 얇은 관을 예. 꼬리에서부터 올려서 아픈 부위까지 올립니다. 예. 그러고는 이제 그 허리에서 놓는 신경 차단술보다는 네. 약 2배에서 3배 정도 조금 많은 약을 예. 용량의 약을 줍니다. 그러면은 한 번에 붓기가 쭉 빠지거든요. 네. 예. 그러고 나서는 바로 스트레칭으로 들어갑니다. 신경 차단술, 신경 성형술 이런 거는 수술이 아니라 시술 단계라서 전신 마취 하시는 거 아니고, 그죠? 네. 이제 뭐 정신이 있으신 상태에서 네. 금방 시술을 받고 네. 아마 그날 퇴원하시고 뭐 이런 것 같던데, 그죠? 그렇죠. 운동까지 배워서 가시니까 네. 하루 이틀은 조금 계시다 가시는 것 예. 같습니다. 네. 요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스트레칭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허리 전방 전이증 이런 게 있을 때 좋은 스트레칭이 따로 있나요, 선생님? 네, 허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네. 허리 운동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예. 대부분 내가 밖에 나가서 1시간씩 얼마나 많이 걷고 헬스장에 가서 자전거도 많이 타고 굉장히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라 혈액순환이 빨라져서 허리 신경에도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좋은데 정말 중요한 거는 허리 근력을 강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복근 운동. 복근 운동. 등배 운동. 네. 예, 척추를 중심으로 앞판, 뒷판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예, 복근 운동하고 등배 운동, 등 운동. 복근 운동은 선생님 저는 뭐 이렇게 윗몸 일으키기 아니면 누워서 아랫몸을 일으키기 이런 거 정도밖에 모르겠습니다. 네. 더 신박한 아이디어가 있나요, 선생님? 지금 잘 하고 계신 건데요. 예. 대부분은 허리가 아프면 허리 운동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윗몸 일으키기 특히 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네, 아닙니다. 해도 돼요.
오히려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다만 정확한 자세에서 하셔야 되고 예. 윗몸 일으키기를 우리가 국민학교 때 체육 시간에 하면 머리가 무릎에 닿을 때까지 숙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피하라는 거고. 예. 그 정도까지 올라올 필요는 없다. 네, 정확한 자세는 네. 이제 주먹 하나가 뜰 정도로 어깨가 주먹 하나 뜰 정도로만 살짝 올리기만 하면 예, 되는군요. 힘을 줬다 뺐다 하는 운동을 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예, 예. 허리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등도 운동을 하신다고 했어요. 네, 등도 이제 윗몸 일으키기하고 마찬가지로 엎드려서 엎드려서. 예, 팔로 받치고 네. 어깨를 뒤로 쭉 미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쭉 밀어서 10초를 멈춰야 됩니다. 쭉 펴서 네.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은 근육은 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네. 빠른 속도에는 반응을 하지만 정작 허리를 잡아주는 인대는 네. 빠른 속도에서 움직이면 다칩니다. 그래서 근육이 움직여주고 빠른 속도에서는 인대는 멈춰 있거든요. 근데 스트레칭이라는 거는 속도를 딱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때 인대가 늘어납니다. 네. 인대를 늘렸다 줄였다 해야 허리를 잡아주는 인대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아, 요런 또 새로운 지식을 또 하나 얻어가게 됩니다. 선생님, 그거 말고도 왜 허리 안 좋으신 분들은 복대 집에서 계속 두고 이렇게 찼다가 풀었다가 하시는 분들 네, 계십니다. 네, 네. 이거 오래 하면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제대로 잘 사용하는 노하우 같은 게 있습니까? 아, 네. 아프실 때는 하시는 게 좋고요. 예. 왜냐하면은 아픔을 막는다는 것도 물론 이제 차시는 분들은 편하다고 하시고 중요한 거는 중간에 뜨끔하고 허리가 아프시면 주저앉으세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골절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실 때 불편하시면 복대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고 다만 복대에 의존하지 말고 복근에 의존하라. 불편하실 땐 복대를 차시고 예. 하지만 나의 진정한 아주 좋은 복대는 복근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복대하면 편하긴 한데 네. 그것만 믿고 너무 편하게 활동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복근을 계속 키울 생각을 하셔라. 네. 그러네요. 어떤 분들은 수술까지 받으셔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꼭 수술 받으셔야 해요. 그런 경우가 있죠. 네, 수술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은 적극적으로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존의 수술법은 이제 허리 피부를 절개하고 근육을 열고 뼈를 제거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 다리가 편해져도 허리에서 오는 통증 때문에 환자분의 만족도가 70%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수술을 결정할 때는 환자분의 만족도,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환자분들이 만족을 못하고 수술하고 이득을 못 본다면 굳이 수술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배울 때는 휠체어를 타고 오면은 수술을 해주고 자기 벌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해주지 마라. 그렇게 구분을 하셨던 네, 적도 네, 있었다.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중요하게 이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신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신경이 한번 손상이 되고 나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신경 마비가 있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수술을 권합니다. 예. 권하고 다만 마비가 오는 것을 내가 알 수가 없죠. 환자분은 처음 겪는 일인데. 그렇죠. 네, 어제까지 걸었으면 오늘도 괜찮겠지. 어제 괜찮았는데 오늘 마비가 올 거라고는 네. 아무도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 전구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마비라고 하면 운동신경 마비, 발이 안 움직이는데 실제로는 감각이 발바닥 감각이 50점 이상 떨어지거나 냉감이 돌기 시작을 합니다. 발이 찼다가 정상으로 들어왔다가 차. 밤에 차서 양말을 신어야 잠을 주무세요. 선풍기 바람도 못 쐬세요. 실제로 추운 게 아닌데 차게 네. 느껴지신다는 얘기인 거죠. 네. 모든 감각이 찬 것만 해석을 하고 나머지는 해석을 못 하는 겁니다. 이러면 감각신경 마비가 온 겁니다. 그래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감각신경이 이제 마비가 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운동신경도 마비가 점점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운동신경까지 마비가 와버리면 그때는 수술을 해도 회복이 잘 안 된다더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걸 신호로 아셔야 되겠네요. 냉감, 자꾸 찬 느낌이 자꾸 온다. 그리고 네. 느낌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자꾸 네. 오면 네. 그러면 요거는 정말 수술이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다. 네. 요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도 있다. 그죠? 네. 수술이 최근에는 이제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에 네. 수술 자체 때문에 오는 합병증은 상당히 줄었습니다. 예. 근육도 유지를 하고 네. 뼈도 대체로 다 유지를 하고 예. 굳은 살만 딱
시작된다. 발 밑에 돌멩이만 빼주는 예,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예, 수술을 오히려 서두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또 하나 더 선생님. 아까 우리가 무슨 치료 되게 얘기 많이 했는데 뭐 보존적으로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시술 받고 이런 걸 해도 통증이 잘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도 네. 수술의 대상이 되시겠죠. 그렇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한 6주, 3개월은 하셔야 되고요. 네. 대부분은 또 그게 좋아지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수술을 기피하고 계시는데 예. 좋아지기 때문에 안 받으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안 된다. 즉 파행이라고 해서 보행장애가 생기면 운동을 못 하시게 돼요. 네. 그래서 보행장애가 생기시는 분들은 또 수술을 하시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운동을 해보고 보행이 안 될 정도의 통증이 나시는 분들은 예, 고치시는 게 낫습니다. 그 수술이 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시술 같은 수술, 수술 같은 시술, 요즘은 굉장히 간단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전신 마취를 하고 하시는 거일 것 같고요, 선생님. 예, 수술은 크게 둘로 나뉜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비개방적인 수술과 그다음에 개방적인 수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네. 예, 비개방적인 수술도 조금은 열어야 됩니다. 예. 굳은 살을 꺼내야 되니까 네. 예, 다만 이제 광범위 감압술이냐 최소 침습 감압술이냐로 두 개를 나눕니다. 압력을 이렇게 감해준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신경이 꽉 눌려서 신경이 피가 안 토니까 공간을 넓혀서 신경의 압력을 푸는 겁니다. 그걸 네. 통칭해서 감압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네, 모든 치료죠. 수술은 감압술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 다만 그 방법에 따라서 크게 근육을 째고 뼈를 많이 떼면 추가적으로 나사를 고정해서 안정성을 유지를 해줘야 되고 예. 뼈를 작게 떼면 후방 관절을 살려놓으면 나사를 안 써도 됩니다. 감압술은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 거고 네, 고정술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네네. 환자분의 그러네요. 단계에 따라서 예.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게 어떤 병원에 가느냐에 따라서 같은 환자분인데 어떤 병원에 가느냐에 따라서도 고정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가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 선생님이 가장 환자분한테 잘해줄 수 있는 기술을 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 맞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없고 다만 단계가 중증으로 50% 이상을 넘어갔다 하면 그거는 반드시 정복을 하고 관절 기능이 완전히 소실이 됐기 때문에 나사가 들어가고요. 예. 다만 대부분은 80% 이상은 1단계, 1cm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현미경이나 내시경을 보고 하는 수술을 최소 침습 감압술이라고 하는데 그 목적은 근육하고 뼈를 유지를 하겠다는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으면 나사 고정을 별로 권하지 않고요. 병이 진행이 많이 됐거나 나는 현미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내시경을 쓰는 사람이 아니다. 예, 그러면은 뼈가 많이 제거가 돼야 안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나사를 고정을 하게 됩니다. 감압술이라는 걸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네. 이게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나 봅니다.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선생님?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방적 감압술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소 침습 감압술에서는 현미경을 쓰는 방법과 네. 내시경을 쓰는 방법이 있는데 네. 지금의 거의 모든 정형외과적인 수술은 네. 다른 부위도 마찬가지지만 현미경보다는 이제 그 세대에서 내시경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어깨 관절, 무릎 관절 전부 다 내시경으로 손상된 부위만 고치고 관절을 더 쓰십시오. 네. 10년 뒤로 돌려놓고 아껴서 쓰십시오 하고 쓰거든요. 예. 허리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한 5년, 길게는 10년 전부터 네. 내시경 수술로 다 전환이 되고 있고 그래서 감압술만 시행을 하도록 모든 연구 결과에서도 감압술만 시행해도 나사 수술과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들은 것 같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는데 수술을 받았는데 크게 안 받고 그냥 황색인대라고 하는 것만 긁어내고 끝났다. 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감압술만 받으신 건 거예요? 맞습니다. 네. 어머님들한테 모든 그 척추의 구조를 이해시키고 수술 과정을 이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 또 수술합니다. 무섭잖아요. 네. 치료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무서워서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마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네. 어머니 요것만 조금만 긁어내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희들한테 말씀을 네, 하시죠. 내가 그 뭐 황색 뭐 노란 거 뭐 좀 긁어내고 끝났어 하시는 게 요 얘기 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 연세가 70대 중반이시고 네. 척추관 협착증도 있으시고 디스크도 좀 나와 있고 네. 여기에 척추 전방 전이증도 같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이런 분들도 황색인데만 긁어내고 끝날 수도 있습니까?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이가 대부분 25% 미만, 1cm 내외에서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황색인대를 제거하면 1cm 밀려나간 만큼의 공간이 뒤에서 확보가 됩니다. 네. 근데 1cm를 넘어서 25%를 넘으면 뒤에 황색인대를 제거해도 빠진 만큼의 공간이 확보가 안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뼈를 제자리에 갖다 맞추고 나사를 고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67세 여성 환자분이시고요. 다리 저림이 굉장히 심하셨다고 합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시술 받기 전 사진부터 일단 한번 보실까요? 네. 척추가 앞으로 밀려 있어서 척추 전방 정해집니다 하고 진단을 내리고 신경 상태가 어떤지 봅시다 해서 MRI 검사를 하신 건데 디스크 높이가 좋고 전이가 1cm 미만 경미하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협착만 동반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맨 마지막 사진처럼 황색인대만 제거를 하면 네.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10년 전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중간에 뚱 끊겼던 것 같은 그 신경이 지금 살아났습니다. 그죠? 네. 예.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 환자분에게 어떤 마술을 부리신 거예요? 이건 뭐 물리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마술이라기보다는 이제 기술이 발전을 많이 해서 지금 척추 수술도 로봇 수술까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이런 치료들이 많아질 거고 환자분들은 그냥 운동만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이분이 실제로 받았던 수술이나 시술은 뭐였나요, 선생님? 네, 요거는 이제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한 척추 감압술입니다. 내시경으로 감압술 하셨다. 선생님 손에 지금 쥐고 계신 게 저게 내시경인 건가요? 네. 저렇게 화면을 보시면서 수술을 하신 건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척추 안의 그 척추관은 한 16mm 정도에서 20mm 정도는 굉장히 작은 관입니다. 16mm면 2cm가 채 안 되는. 네네. 그것을 밖에서 한 50cm 떨어진 데서 육안으로 보고 수술을 하려니까 신경을 건드리게 되고 다치게 되고 조직, 즉 신경과 디스크와 뼈와의 경계가 불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광범위 감압술, 수술을 안전하게 해야지 하는 의도에서 굉장히 근육과 뼈를 많이 제거하는 수술이 이루어졌는데 과거에 그랬다는 얘기고. 네네네. 지금에는 이제 현미경으로 40배 이상을 확대해서 보고 내시경으로 40배 이상을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아주 그 내시경만 들어갈 수 있는 1cm 구멍만 있으면 이게 48인치 스크린을 보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대된 큰 그림을 보시고 하시는 거죠. 2cm를 거의 50cm 이상 확대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혈관까지도 다 지혈을 하고 신경의 구석구석 막힌 데를 다 봐주고 완전히 청소를 다 해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은 67세 여성분이셨고 다리가 많이 저리다고 오셨는데 그 뒤로 회복이 다 되셨나요? 어때요? 네네. 조기에 하시고 60대 초반에 하신 분들은 확실히 결과가 좋고요. 75세 넘어가면은 신경이 눌린 지가 10년이 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바닥 감각이 50점 이상 떨어지게 되면 조금 기능 저하가 근력 떨어지는 게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빨리 받으셨으면 더 좋으셨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제 치료는 다 끝났고요. 운동을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고 하셨는데 선생님 장요근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근육 이름인 것 같은데 이 근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이 근육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척추뼈는 골반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을 축으로 해서 허리가 움직여주는 건데 이 골반에서 지렛대처럼 허리를 붙잡고 뒤로 쭉 당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허리 옆과 앞쪽에 붙고 골반의 뒤쪽에 붙는 근육. 그것을 이제 장요근이라고 합니다. 그림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둥을 딱 받쳐주는 뭔가 깃대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요걸 이제 단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건 거죠. 이거 단련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이거는 이제 윗몸 일으키나 등배 운동으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골반을 펴주는, 허리를 펴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 다리를 크게 써서 뒤로 젖혀주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서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는데 뒤로 이 허벅지를
최대한 뒤로 당겨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생활에서 요런 거는 하시면 좋고 요런 거는 하시면 허리에 안 좋아요라고 할 게 대충 있을까요, 선생님? 어때요? 뭐 허리는 쓰라고 있는 기관이니까 다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어머니들, 아버님들 하고 싶은 운동, 하고 싶은 여행 다 다니시고 다 하셔도 되는데 네. 한 자세로 오래 계시는 거, 오래 계신다는 거는 한 자세로 3시간 이상 계시는 걸 얘기를 합니다. 앉아 있건 서 있건 한 네. 자세로 오래 있는 거는 네. 나쁘다. 네. 아하. 대부분 그 정도 계신다는 얘기는 집중을 하고 계신다는 거고. 그렇겠죠. 예, 머리가 그 일에 집중을 하면 모든 근육을 힘을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에너지를 모아야 되니까 그럼 허리가 굽어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3시간을 계시는 거죠. 예, 그러면 허리가 앞으로 자꾸 밀리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 1시간마다 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짧고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좀 우리에게 낯설 수도 있었던 척추 전방전이증, 척추 분리증 이런 병들이 디스크랑 협착증이랑 같이 올 수 있다는 얘기를 아주 쉽게 저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최대정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척추 질환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허리를 딱 고추서서 이렇게 잘 앉게 되는데 지금 그렇게 자세로 보고 계시죠? 그 자세로 1시간만 더 좋은 자세로 한번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